요즘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리고 저PBR주 열풍, 이런 것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쏟아내고 있는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그 연장선의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프로그램이 대체 뭔가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에 지원 중 한국의 증시 매력도 상승을 위한 정책의 변화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나와서 ISA 지원 강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ISA 계좌를 통해서 국민들이 자산시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데 자산시장의 밸류를 높이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자산 형성 증식을 위한 흐름이겠죠.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일본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해서 2월 26일에 어떠한 내용들이 발표될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본다라면은 배당세제 혜택 부여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측면에서는 뭐 자사주 소각 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배당을 증가하는 기업들에게 세액공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고배당 기업에게 투자를 했을 시에는 저율로 분리과세를 뭐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발표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기, 반기 배당도 배당 기준일 절차를 개선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현재는 12월 말 결산 배당에 대해서만 배당금을 알고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분기나 반기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절차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내용.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공시 세분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할 때 목적도 분명하게 공시를 해야 되고 공시한 대로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상장사들의 주요 투자 지표, PBR이라든지 ROE라든지 이런 주요한 투자 지표들을 시가총액별로 혹은 업종별로 공시를 하겠다라는 거죠. 비교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쉽게 그 지표들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각자의 기업의 어떤 가치 제고를 위해서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권고한다라는 부분인데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이행하도록 조금 부담을 준다라면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좀 긍정적인 방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해서 기업 가치가 개선되는 우수 기업들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ETF가 활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거래소에서 지수를 개발을 하고 이 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를 많은 운용사에서 상장을 한다라면은 이 간접 투자 상품을 통해서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 내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정부 발표가 나오면 또 한번 한경코리아마켓 채널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대략적인 방향성은 한 이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이 중에서는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 만들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시장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주가가 오른 종목들도 많고 한데 한 달여 동안의 시장 변화를 봤을 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방향이나 향후 효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1월 28일에 이제 금융위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현재까지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어요. 한국 주식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업종의 좀 특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자동차, 반도체, 은행 그리고 지주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상사 자본재라든지 그리고 보험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 탑5에 들었거든요. 우선 자동차를 한번 보실게요. PBR, ROE,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지표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동차 업종들이 PBR이 0.7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3.6%로 시장의 배당 수익률을 상회를 하고 있고 ROE도 시장의 평균을 조금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몰렸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라고 보기는 힘들고 여전히 AI라는 전방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가 되면서 국내 반도체
반도체 기업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들이 있으신데 확실하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인 것 같습니다. PBR은 발표 이후 가격이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0.5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6%를 상회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죠. 지금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이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배당 수익률을 높은 폭으로 상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ROE 또한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는 사실상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유입이 됐는데 이렇게 지주회사처럼 복합적인 산업을 봐야 되는 복잡한 종목보다는 단순 기업을 선호했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많이 소외를 받았는데 사실 주주환원 정책 개선의 여력이 가장 큰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당 성향은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나타나고 있고 지주회사의 밸류에이션으로 보고 있는 투자 영업 회사들의 적정 가치 나부 대비 할인율이 6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보험 또한 은행과 더불어서 금융업종 내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섹터 측면에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을 분석을 해봤어요. 외국인들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선택을 할 때 PBR의 어떤 매력적인 적정 수준을 한 0.5에서 0.8 정도로 봤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 또한 6% 이상의 기업들의 많은 좀 관심을 보였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ROE는 특별한 어떤 선호하는 레벨을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치 자체를 봤더니 굉장히 ROE가 낮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증시의 약간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이 ROE 개선을 위한 기업들의 어떤 행보의 변화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 팀장님께서 PBR이나 배당 수익률이나 ROE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용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뒤에서 또 한 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부의 프로그램이 일본을 벤치마킹했다는 말씀 아까 해주셨는데요. 일본 사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좀 증시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시장에서는 약간의 의견은 나뉘는 것 같아요. 과연 일본 증시의 상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이었냐? 저도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일본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N저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반도체나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높아지면서 이익이 상승함에 따른 증시의 상승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겠지만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기업들이 시장 상승을 많이 상회를 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가 2023년에 기업가치 재고 정책을 강하게 발표했었던 34개 기업들의 평균적인 흐름인데 지금 파란색 선이 그 도쿄 스탁 익스체인지의 종합적인 지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시장을 한 20%포인트 정도 상회하는 아웃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수가 개발이 되고 ETF가 도입이 됐는데요. JPX 프라임 150 지수라고 이 지수가 작년에 도입이 되고 이 지수 기반으로 한 ETF가 올해 상장이 됐어요. 지금은 운용 규모가 한 한화 기준으로 1천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ROE 쪽에서의 어떤 자본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을 고르고 있고 PBR이 1배 이상인 기업들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왜 종목들을 PBR 1배 이상으로 골랐지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 지수에 포함되고자 하는 기업들의 개선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PBR이 낮아서 이 지수의 대표 지수에 포함이 되지 못했네. 조금 더 영업 활동을 잘해서 자본의 효율성을 높여서 내가 이 대표 지수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의 사례에서도 강한 의지가 주식시장에 확실하게 훈풍을 나타내는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의 특징이 저 PBR주 찾기 정말 뜨거운 열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금융 떴다가 자동차 떴다가 지주사 떴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순환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흔들리면 안 되는 게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저평가된 좋은 주식이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단순히 PBR이 낮다고 해서 정부 정책의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말고도 어떤 지표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까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 PBR이지만 이러이러한 지표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 지표들을 한 4개 좀 말씀을 드릴게요. ROE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자기 자본은 우리가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크게 총 자산이 있고 이 총 자산을 형성하는 2개의 요인으로 부채,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이 자산을 형성하는 것과 주주들의 자본이 있는 거죠. 이 주주들의 자본 대비 얼마만큼 이익을 벌었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 효율성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ROE가 좀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기업들은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모은 돈을 거름으로 활용을 해서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종잣돈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 워런 버핏도 ROE 높은 기업 선호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다음 2번째는 또 어떤 거 있을까요? 프리 캐시 플로우 FCF인데요. 잉여 현금 흐름이죠. 저는 사실 이 지표 되게 좋아해요. 우리의 회계 기준은 발생주의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손익계산서에 적는 거죠. 내가 매출을 일으켰어도 회수가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인 지표로서 잉여 현금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으로 그 당해년도에 벌어들인 실제 현금에서 그 현금을 바탕으로 얼마만큼 또 투자를 했는지 영업비용을 제외하고 내 주머니에 실질적으로 있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의 배당의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또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정책의 개선에 어떤 선행 지표격으로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잉여연금 흐름도 당연히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겠네요. 우리가 기사를 보다 보면 기업의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거는 이제 많이들 접하시는데 잉여연금 흐름은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 꽂혀 있는 돈이라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배당 부분에서의 2가지 지표입니다. 배당 성향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배당 성향은 기업들이 한 해 번 이익에서 얼마만큼 배당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배당 정책을 가져갈 때는 이 지표가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 기업은 벌어들인 이익에서 30%를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겠어. 40%를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겠어. 이 비율 자체는 크게 변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동을 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조금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많이 비율이 높은 기업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도 돼야 되고 다양한 곳에 써야 될 텐데 벌어들이는 족조 배당을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그 기업의 성장을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낮아서도 안 되고 너무 높아서도 안 되는 적정한 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배당이 너무 적으면 주주님들을 홀대하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또 그게 좋은 게 아니다. 맞습니다. 너무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 뭐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비율인데 투자 시점에서 고려해 볼 만한 지표인 것 같아요.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에는 2가지 성과의 소스가 발생을 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될 수가 있고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률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사실 자본 이익률이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 언제나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일 수 있는 그런 혼돈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배당 금액 자체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 금액이 혹여나 뭐 떨어지고 있는지 머무르고 있는지 가격이 떨어져서 그냥 높아 보이는 건지 배당 수익률이 너무 높은 거가 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과 배당금까지 고려해서 배당 수익률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고를 때 살펴봐야 될 여러 가지 지표들 한번 정리해 주셨고요. 다시 기본적인 얘기로 돌아가는 거긴 한데 우리가 PBR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PBR이 어떻게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했을 때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이것도 한번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PBR은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분자에는 가격이 들어가는 거고 분모에는 북밸류라고 해서 순자산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자산이 있고 이 총 자산을 구성하는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PBR을 계산할 때는 이 주주들의 자본이 분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가치 지표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PER인 거고, 기업이 버는 대비 지금 주가의 적정성을 평가를 하는 거고, PBR은 기업들이 청산이 왔을 때 실제 갖고 있는 유형의 자산들,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들을 기반으로 현재 주가가 얼마만큼이냐 나타내는 어떤 가격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PBR이 낮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기업들 중에는 이렇게 항변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업종 특성상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 큰 공장이 있고 뭐 부동산을 많이 깔고 있고 이런 업종도 있지만 뭐 테크 기업 같은 곳들은 사실 그런 거 없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좀 업종별로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일리가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획일적으로 1배가 기준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산업의 특성상 고정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고, 사실 그런 자산들이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결정짓는 부분이 아닌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에게 유용하게 작용했던 밸류에이션 지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 건전성이 중요한 금융기관이라든지 혹은 고정자산의 비중이 높은 조금 헤비한 산업이죠. 장치 산업들에게 유용하게 작용하던 밸류에이션 지표였는데요. 모든 산업에 조금 공통적으로 획일적인 밸류에이션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PER도 산업별로 평균적인 PER 레벨이 있는 거고, 동일한 모든 산업에게 뭐 PER 12배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동일하게 PBR도 1배 이하면은 이 산업에서 매력적일 수 있지만 이 산업에서는 또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는 더욱더 미세하게 공부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기업들을 평가하고 고른다는 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봐야 될 게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ETF를 활용하면 또 저평가된 테마나 이런 섹터들을 또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라는 거를 만들고 이거를 추종하는 ETF도 내놓게 하겠다, 이제 이런 방침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새로 만들어지는 지수나 ETF 말고도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도 사실 비슷한 컨셉들은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있고 고려해 볼 만한 전략들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미 상장되어 있는 ETF들을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제가 바라보면 어떨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배당 전략인 것 같아요. 자동차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배당 좋은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업종 자체를 골라서 투자하는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코덱스 은행이라든지 코덱스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은행 내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고 있는 전략의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ETF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이 아니라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배당 성향이라든지 이런 어떤 팩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좋은 팩터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국내 주식형 배당 ETF도 여러 개 있는 상황이죠. 아리랑 고배당주라든지 코덱스 고배당,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ETF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선주와 지주회사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주회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부 대비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은 없지만 높은 배당을 준다는 측면에서 관련된 ETF들이 이미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퀄리티 팩터입니다. 퀄리티 팩터, 이게 뭐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질적으로 좋은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팩터 투자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질적으로 우수한 부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 나누었던 ROE라든지 기업 수익성 지표에다가 뭐 부채 비율도 좀 낮은 것도 좀 섞어보고 이익의 변동성도 낮은 그런 어떤 팩터들을 종합적으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스크리닝을 했을 때 좋은 기업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전략의 ETF들도 한 4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ESG입니다. 사실 ESG 하면은 굉장히 쾌쾌묵고 막 식상하고 재미없고 그러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ESG 안에서는 뭐 최근까지 E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죠. 아무래도 뭐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탄소를 많이 줄이는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이에 집중된 전략들을 많이 구축했다라면은 이제는 다시 G, 가버넌스, 의사결정 구조, G에 집중된 전략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쉽게도 국내 주식시장에는 국내 주식형 기준의 G에 집중된 ETF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주가치 행동주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주주환원 확대 동기가 발생한 종목이라든지 주주 행동주의의 타겟이 되어서 기업이 개선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르는 전략의 ETF들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는 트러스트온 자산 운용이라든지 좋은 성과를 통해서 전략이 검증이 된다라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의 또 축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들이 일일이 골라내기 어려운 이런 섹터나 테마, 원칙들을 갖고 대신 투자해주는 ETF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좀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 주주환원 확대, 이게 우리 증시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점은 아주 반갑기는 한데요. 좀 이런 걱정도 들어요. 잠깐 유행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그런 이슈인데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팀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그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된 이후에도 좀 계속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투자자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 그리고 투자의 영역이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트리거가 되는 이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배당이라는 팩터를 봐야 되는구나, PB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봐야 되는구나,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서 좋은 ROE를 어떻게 골라낼까,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는 좋은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이 뜰까, 또 어떤 테마가 부상을 할까, 이제 이런 거 위주로 보셨다면 이제는 진짜 괜찮은 기업들, 알짜 기업들 이런 것도 좀 골라내는 쪽에 좀 많이 관심 가지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 팀장님과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